이번 하반기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된 아이폰 14.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아이폰인 만큼 기다렸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급한 마음에 바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전 예약 제품에는 결함이 많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사실 검수가 잘 되어서 나왔다고 해도 직접 확인해봐야 확실하죠. 실제로 저희도 작년 아이폰 13 리뷰를 촬영하면서 문제를 발견해 리퍼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받자마자 해야 하는 초기 불량 테스트와 대처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투자하셔서 불량 점검 꼭 해주시고요. 추가로 iOS 16이 탑재되면서 새롭게 적용된 초기 설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나 AOD 기능 같은 특징적인 부분 외에는 일반과 프로 라인에서 설정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프로 모델에서 설정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 결함을 발견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신다면 기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외관상의 결함으로 판명받기만 하면 기기 활성화 이전에는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요. 활성화 이후에는 최소 48시간 이내에 애플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불량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저희 아정당에서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1833-3504 아정당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폰에서 확인할 결함사항은 외관, 디스플레이, 기능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혹시 외관을 확인하다가 손톱 자국이라도 나면 결함이 고객 과실로 처리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주의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박싱부터 촬영을 해두면 후에 스무스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제품을 전체적으로 돌려가면서 찍힘과 스크래치, 도장이 까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측면 버튼과 유심 트레이를 흔들어서 유격과 이격을 체크해주세요. 디스플레이를 평평한 바닥에 놓고 모서리를 눌러주면서 휜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봐주시고요. 이상이 없다면 버튼들을 눌러서 정상 작동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 카툭 뒤도 더 심해지고요. 렌즈도 더 커졌는데요. 렌즈에 스크래치가 없는지, 렌즈 속에 이물질이 없는지 다양한 각도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폰은 유독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많았었죠. 아직도 가끔 나타나는 결함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불량 화소는 원색의 색상에서 점처럼 찍혀 있는 픽셀을 찾아내면 되고요. 터치 불량은 메모장을 켜신 상태로 가장자리 주변에도 잘 써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번개 현상은 검은색 화면의 영상을 재생하여 깜빡거리는 불빛이 생기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벚꽃 현상은 화면 밝기를 최대로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밝기를 내리면서 핑크빛 색상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녹조 현상은 다크 모드로 변경해서 밝기를 최대로 올린 상태로 녹색빛이 띄는 곳이 없는지 보시면 되고요. 오줌 액정은 빠른 설정 창에서 트루톤을 꺼도 누렇게 보이는지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기능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로 유선, 무선 충전 테스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선 충전기가 없다면 지하철 편의시설인 무료 무선 충전기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배터리 성능 최대치는 배터리 성능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와 마이크 성능은 음성 메모 앱에서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고요. 마이크 테스트. 네 번째는 페이스 아이디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인데요. 이젠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잠금 해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가로로도 인식되니까요. 오류 없이 잘 작동하는지도 테스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후면의 플래시를 점검해 주셔야 해요. 플래시를 켠 상태에서 단계별로 올려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성능 테스트입니다. 카메라의 배율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전면 카메라로 전환도 잘 되는지, 초점이 잘 잡히는지도 확인해주세요. 또한 아이폰 13부터 적용된 매크로 카메라 기능도 잘 적용되는지 초점 거리를 가깝게 잡아봐야 합니다. 참고로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할 때 플리커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카메라 설정을 240에서 120 프레임으로 바꿔주면 완화시킬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4 벌써 카메라 오작동 기사가 떴는데요. 기본 카메라 앱 외에 다른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떨림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폰 14 프로용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괜찮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주세요. 갤럭시와는 다르게 아이폰에는 기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불편하시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정밀한 점검을 하고 싶다면 폰닥터 플러스나 큐체크와 같은 무료 어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결함을 발견하셨다면 영상 초반에 나온 대로 바로 교환 환불 조치를 시행해 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서비스 센터로 가셔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아이폰 14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필수 초기 설정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위성 기능은 아직 국내에서는 지원되지 않아서 그런지 딱히 설정 방법은 없고요. 이번 프로라인에서 제일 기대되는 부분인 다이나믹 아일랜드에도 특별한 설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능 방법을 보여드리자면요. 앱 하나를 올릴 수 있고 2개를 적용하면 느낌표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3개는 표시가 안 되지만 1개 앱을 열었을 때 다른 2개가 다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4에서 iOS 16이 기본으로 탑재되면서 생긴 기능 중 가장 큰 변화는요. 아무래도 잠금 화면 같은데요. 시계도 글꼴이나 색상을 커스텀할 수 있고 날씨나 알람 같은 위젯도 5개나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표시 방식까지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고요. 잠금 화면을 여러 개 만들어서 쉽게 바꿀 수도 있죠. 잠금 화면에서 집중 모드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서 편의성을 더 높였는데요. 일할 때나 공부할 때를 위해 집중 모드를 더 세세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 모드에 들어가서 업무나 수면 시간 중 상태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5G 설정입니다. 가성비 있는 LTE 요금제가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LTE 유심칩을 사용하실 분들은 LTE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5G 사용자분들은 배터리 상황에 맞게 데이터를 잡아주는 5G 자동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는 배터리 설정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iOS 업데이트로 배터리 잔량을 다시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용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저전력 모드 기능으로 배터리 관리를 유용하게 할 수 있고요. 배터리 충전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면요.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적화 상태로 사용하시는 것이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죠. 다음은 제어센터입니다. 제어센터를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들로 세팅하면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자주 사용할 것 같은 메모나 손전등 같은 기능은 추가하고 안 쓰는 것은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는 제어센터를 굳이 사용 안 하신다면 꺼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항목입니다. 아이폰에는 앱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가 사용한 앱과 콘텐츠 등의 각종 활동을 분석한 내역을 앱 개발자에게 공유해주는 추적 기능이 있는데요. 보안상 앱 추적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추적 요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꺼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 서비스도 꺼두면 앱에서 위치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보안도 지키면서 배터리도 아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민감하시다면 추가로 추천드리는 기능이 2가지나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클라우드에서 비공개 릴레이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사파리를 사용할 때 IP 접속 내용 등 웹 활동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이메일을 가리는 기능으로 임의로 생성된 이메일로 나의 이메일 주소가 대체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스팸이나 도용의 위험이 감소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금 기능도 잘 설정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암호 입력을 10번 실패할 시에는 데이터가 전부 날아갈 수도 있는 데이터 지우기 기능은 꺼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잠겨 있는 동안 실행하지 않을 기능들도 비활성화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설정입니다. 처음에는 고효율성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윈도우와 연결해서 파일을 이동하신다면 파일이 깨지거나 읽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높은 호환성으로 설정해두면 윈도우 환경에서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앱을 다시 열어도 이전 설정이 유지되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용한 비디오 사진 모드나 노출 정도를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카메라 설정을 하시면서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라이브 텍스트. 이젠 한국어도 지원되는 라이브 텍스트 기능을 켜두면 복사나 번역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앱의 이미지 속 텍스트 외에도 사진이나 동영상 등 텍스트가 나오는 장면이라면 복사, 번역, 찾아보기, 공유하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일반 설정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볼까요? 먼저 상단의 정보에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면 나중에 에어드랍을 사용할 때 편하더라고요. 아래로 가면 키보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 설정에서 쿼티와 천지인 키보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하단으로 내려가면 맞춤법이나 자동 완성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들은 가끔 내 의도와 맞지 않게 문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꺼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타이핑을 할 때 햅틱 반응이 오도록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알림 설정을 해볼까요? 쓸데없이 계속 뜨는 알림들, 알림 요약 기능을 사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알림을 요약해주기 때문에 몰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에서 제일 아래로 내려보면 재난 문자 수신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알림을 비활성화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설정입니다. 다크 모드로 설정하면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배터리도 절약할 수 있죠. 밤에만 다크 모드를 사용하도록 자동 변환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트루톤을 사용하면 디스플레이의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여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데요. 아이폰 특유의 노란기가 싫으신 분들은 비활성화해주세요. 나이트 시프트 기능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입니다. 밤에 사용할 때 눈을 보호할 수 있고요. 시간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홈 화면의 위젯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위젯을 쌓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뒷면을 터치해서 간단하게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2번, 3번 터치 방법을 먼저 정해주고요.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3중 탭에 카메라를 설정해두면 꽤 유용하더라고요. 다음은 앱스토어입니다. 앱 내 평가 및 리뷰 설정을 비활성화해두면 게임하다가도 알림이 뜨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자동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고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비디오 재생이 가능하도록 설정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4의 초기 분량을 확인하는 방법과 초기 설정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문의주세요.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아이폰 14에 관련된 영상들 많이 준비해두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이폰 14로 휴대폰 변경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정당으로 연락주신다면 최대 혜택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밤 10시까지 상담하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